마지막으로 남은 주제가 가장 논쟁적인 겁니다. 종합특검 얘기하셔서 조성현 대령,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부대는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훈장도 받았습니다. 맞죠. 이 조성현 대령을 종합특검이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홍장원 제1차장 국정원, 이 홍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본인이 명단 하나를 공개하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 계엄 국면이 내란 불법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흔히 말하는 이 명단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척결 명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처단 명단이었죠. 여러 가지 국면을 만들어낸 이 두 사람을 종합특검이 기소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조성현 대령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네, 일단 제가 이거 관련돼서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설을 쭉 읽어봤어요. 저는 이제 오늘 나온 사설 중에 한겨레 사설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조성현, 홍장원 두 분에 대한 공소장을 아직 못 봤으니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세상에 알려져 있는 조성현, 홍장원 관련된 혐의 이것밖에 없다면 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설마 그래도 나름 법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알려지지 않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래서 제가 공소장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조성현 대령의 판단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걸 조금 설명을 좀 주실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12월 3일 10시 40 몇 분인가 계엄이 선포가 되고 정확하게 12월 4일 01시에 계엄이 해제가 되는데 그 01시 몇 분 왔다 갔다 사이에 조성현 대령의 태도가 딱 바뀌어졌다라는 게 뭐 특검의 주장이에요. 그죠? 주장인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뭐 그 지시를 받은 대로 국회로 출동해서 그 군인들 다 보내서 국회의원들 잡아들여라, 다 끌어내라,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다가 1시가 딱 넘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뭐 서강대교 넘지 마라 이런 걸 했으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그 계엄이 해제되는 걸 보고 나서 스탠스를 바꿨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다. 내란 중임을 종사한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의 인 것 같아요. 지금 알려진 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 뭐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군인들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이 직급은 대령 정도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3스타, 2스타 이런 사람들한테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고 그 당시 너무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뭐 예상을 했던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그때 군인들을 동원해하고 이랬을 때는 뭐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뭐 대응할 수가 있었겠지만 조성현 대령 같은 사람들 자다가 일어났을 텐데 그냥 연달없이 끌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너의 임무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뭐 사전에 했고 그 다음에 부대가 서강대교까지 왔을 때 그 부대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무식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어쨌든 그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군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지금은 어쨌든 사이다가 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매우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재판이 될 것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박찬훈 교수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하고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찬훈 한양대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뒤늦게 불법성을 깨닫고 명령을 거부하고 실행을 저지하고 진실을 폭로한, 이게 다 해당이 되죠. 진실을 폭로하는 행동은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의 공직자라면 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이런 공로가 있는 사람들까지 내란범으로 기소하면 누가 나중에 명령을 거부하고 이탈할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보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내란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던 순간들은 그래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몇몇 군인들이 양심 고백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법정에서 그리고 형사법정에서 진실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본인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했으면 더 좋았겠는 일까지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해줬던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또 우리 사회가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었던 사람 중에 조성현 대령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분들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저는 당연히 있는 게 사회에 우리가 뭐 내란 극복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뭐 문 닫을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갈 텐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종합특검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아직 공소장을 못 받기 때문에 예. 단언해서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할 자신은 없지만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사설을 보는데 예.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제가 조금 위안을 좀 받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용기도 좀 얻었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조이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좀 사실 법조도 오래 하셨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내란과 관련된 불법 계엄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조이대 코트가 또 뭐 지금은 이 재청권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따져보자면 이 불법 계엄과의 어떤 관련성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서면 재청과 관련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이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야기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저도 혼자 요즘에 요 며칠 사실은 그 문제가 제일 화가 나는데 제가 화가 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작년 대선 직전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기술을 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시도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재판을 했고요. 이번에 대법관 재청과 관련돼서 벌인 일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한 거예요. 전 작년에 있었던 조이대의 행태와 이번의 행태는 저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한 거는 법조인으로서 대법원장으로서의 법적인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사건이고 전 이번 일은 완전히 대법원장이 그냥 정치 행위라고 봐요. 정치라는 키워드는 동일하네요. 정치.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이렇게 무모하게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드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한번 도모해 보겠다고 하는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사악한 행태라고 보여서 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60% 70%대를 찍었던 6개월 전이었다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전 절대 안 했을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우연입니다. 공교로운 상황인데 박지영 평론가가 일부에서 얘기했을 때 이게 진짜 정치 기획 없이 정치를 기획하는 사람이나 세력 없이 가능할 일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매우 정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네요. 노태학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에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대법관 공석이었어요. 자기는 그 사이에 청와대하고 조율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정치적 계산 하에 지방선거 이후에 벌인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작당 모의 혹은 그냥 그 법적 쿠데타 같은 형태의 그 행태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청와대는 제대로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그렇죠. 권력 분립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재청권을 내는 것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아주 매우 정치적인 행위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이번에 내세운 두 사람 손봉기, 김성수 두 분을 저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야? 뒤져보니까 조이대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치질을 하는데 빌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선택한 두 사람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한 사람은 대구, 한 사람은 뭐 저기 호남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둘 다 서울대 법대도 아니고 재산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정치적 색깔도 좀 무색무취한 걸로 평가받는 사람이고 둘 다 향판 이런 사람들이고 야 청와대가 대응하기 쉽지 않겠다.
그리고 집권 여당이 이걸 대응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에는 절대 민주당이 이걸 이유로 조희대에 대해서 탄핵 나서지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저요. 100% 집니다. 지고 예. 그러면 조희대한테 또 명분을 주는 거. 조희대의 존재감은 더 예. 높여주고.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돼서 어제 그 김인석 신임 당대표가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을 했잖아요. 예. 조희대 스스로 물러나라 이렇게 선전전. 저는 그건 매우 잘한 전략.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작년에 조희대가 벌였었던 일은 법률 행위.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로 대응하면 돼요. 이건 정치 행위잖아요. 정치적으로 뭔가 쿠데타식의 정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법률적 대응. 그러니까 탄핵을 법적으로 건다든가 이렇게 가면 진다.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돼. 정치 행위로 해결해야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행위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대국민 선전전을 나선 건 매우 잘한 선택인 것 같고 예. 전 이걸 가지고 저는 그 지방선거 이후에 떨어진 그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제가 한 말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공선법 재판에 나와서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는 자기 때문에 한때 집권 여당이었었던 국민의힘이 진짜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윤석열 씨가 법정에 나와서 히덕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사로운 걸로 좀 싸울 때가 아니라 내란 청산의 과제가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제가 이 얘기를 드렸었지 않습니까? 예. 똑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행태를 보면서 야 내란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회만 보고 있는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예. 이 법적 쿠데타 이거 저는 법적 쿠데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되는데 다른 식으로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이건 정치행위니까 정치행위에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대응으로 이거 극복하는 수밖에 없겠고 오히려 그러면 방법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확 열리네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 전국에다 일단 프랜카드 건다는 거잖아요. 전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프랜카드 걸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저는 뭐 제가 그 매주 금요일 이 자리에 오는 게 저한테는 뭐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이렇게 매주 보는 게 너무 좋고. 제가 어쨌든 뭐 이 검찰 개혁 관련돼 가지고 맨날 이렇게 뭐 티격태격해서 괜히 저 때문에 제가 하우앵커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저는 늘 환영입니다. 그래서 이 하영이가 훌륭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5분 넘어갔는데 말씀드리자면 오랜만에 1000명대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네. 하여튼 뭐 저는 저 때문에 좀이라도 하영이가 왜 그러십니까? 자꾸. 마무리 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묵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